오늘 빈손으로 오기만 해봐라. 갈비뼈로 윷놀이를 해버릴 테니까. 어머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짓거렸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분명 제 사상에 올릴 배 하나 사본 적 없는 유인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도는 곧 입금이고 사랑의 무게는 봉투의 두께와 정비례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칠순 잔치상은 바로 그 사랑의 시세를 확인하는 검증대입니다. 새벽 4시 반. 노인의 아침은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요란하게 시작됩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제 주방의 형광등은 벌써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핏빛 선명한 소갈비 5kg. 어제 마트에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집어온 녀석들입니다. 100g에 8,500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고기 덩어리 하나가 내 무릎 연골 주사 2번 맞을 값이더군요. 저는 우아하게 앞치마 끈을 매며 핏물을 빼기 위해 찬물을 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먹일 건데 이 정도 정성은 들어가야지. 그렇고 말고. 입으로는 흥얼흥얼 흘러간 옛가요를 부르며 핏물을 씻어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닿자마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는 제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지만 저는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화만 사성, 액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이놈의 소새끼는 뼈다귀가 뭐 이리 억세? 핏물 빼다가 내 진이 먼저 빠지겠네. 야, 이놈들아. 니들 목구멍으로 넘어갈 이 고기가 어미 관절 갈아 넣은 사골 진국이라는 것만 알아라. 오늘 빈손으로 오기만 해봐라. 갈비뼈로 윷놀이를 해버릴 테니까. 핏물을 빼는 사이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면을 불리고 시금치를 다듬어야 합니다. 요즘 시금치 한 단 가격이 금값입니다. 한 뿌리 다듬을 때마다 제 수명도 1분씩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간장 가리는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습니다. 누가 봐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머니상 그 자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부스싼 머리를 한 남편 만석 씨가 걸어 나옵니다. 런닝구 바람에 배를 벅벅 긁으며 나오는 꼴이 영락없는 동네 백수건달입니다. 40년 넘게 봐온 얼굴인데 왜 볼 때마다 새롭게 화가 치미는지 인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옥분아, 물 좀 다오. 목이 칼칼하다. 저는 하던 칼질을 멈추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공손히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여보. 일찍도 일어나셨네요. 어제 친구분들이랑 늦게까지 약주하시더니 속은 괜찮으셔요? 여기 시원한 물 드세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정수기가 네 코앞에 있다. 이 화상아, 늙으면 잠이 없다더니 밥때만 되면 귀신같이 깨나요. 삼식이도 모자라 간식까지 챙겨 먹는 오식이 영감탱이. 네가 오늘 내 갈비찜 맛 평가한다고 쩝쩝거리기만 해봐라. 국자 등짝 스매싱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만석 씨는 제 속도 모르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소파 정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리모컨을 쥔 저 손, 저게 바로 우리 집의 권력입니다.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어허, 물가가 올라서 큰일이네, 큰일이야 하며 혀를 찹니다. 그러게요, 여보. 우리 자식들 살기 팍팍해서 어쩌나 몰라요. 저는 맞장구를 치며 잡채에 들어갈 당근을 채 썹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아니 살벌하게 울려 퍼집니다. 타닥 타닥 타닥. 물가 걱정하는 양반이 어제 친구 밥값은 네가 계산했냐? 네 지갑은 IMF인데 왜 씀씀이는 오일머니 만수르야? 자식들 살기 팍팍한 건 알아서 애들 올 때마다 용돈 달라고 손 벌리냐? 오늘 눈치 없이 할애비도 용돈 좀 다오 소리만 해봐. 그날로 황혼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거야. 내가 무료 법률 상담 다 받아놨어. 이 인간아. 오전 10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큰아들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제 지갑이 얇아지는 환청이 들립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지금 출발하려고요. 차가 좀 막힐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장남? 바쁜데 뭐하러 무리해서 오니? 그냥 너희끼리 만난 거 사 먹고 쉬지. 애미는 정말 괜찮다. 아범도 피곤할 텐데.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완벽한 모성애를 연주합니다. 거절의 미학, 한국형 어머니의 필수 교양 과목이지요. 오지 마라는 말은 빨리 와서 내 노고를 치하하라는 뜻임을 40대인 아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차가 막혀? 새벽에 출발했어야지. 지금 출발하면 점심때 지나서 오겠다는 거냐? 내 잡채 불어 터지면 니들 멘탈도 터질 줄 알아라. 그리고 그냥 쉬라는 말 믿고 진짜 차 돌리면 내일 동사무소 가서 호적 정리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이 갈비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냐. 작년에 20만 원 넣었지? 올해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30만 원 미치면 국물도 없다. 에이, 어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인데 당연히 가야죠. 손주 녀석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할미 눈 빠지겠다. 조심히 오너라. 천천히 와, 천천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들이 놓여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 봉투입니다. 5만 원권 2장씩. 제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인출해둔 피 같은 돈입니다. 정부는 노인들 편안하라고 기초연금을 준다는데 그 돈은 제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손주들 장난감 값으로 증발할 운명입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라 쓰고 고구 인증이라 읽는데 한민국 할머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나가는 돈은 코끼리 똥만큼 크네. 내가 이 돈 모아서 무릎 수술을 했으면 지금쯤 탭댄스를 추고 다녔을 거다. 얘들아, 할미가 주는 이 5만 원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내 파스값 시자 찜질방 회원권이고 시장통 칼국수 10그릇이다. 니들 애비가 가져오는 봉투가 얇으면 이 봉투도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갈 줄 알아라. 기브 앤 테이크, 가는 정이 두터워야 오는 정이 현찰인 법이다. 다시 일어서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전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거실에선 만석 씨가 코를 골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한 주말 오전의 풍경.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자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날입니다. 과연 자식 농사는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을 쇼핑백의 브랜드 로고와 아들,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올 봉투의 두께가 제 남은 1년의 행복 지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꺼놓기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앞으로 2시간.
저는 전 붙이던 뒤집개를 마이크처럼 꽉 쥐었습니다. 자, 옥분아. 쇼타임이다. 우아하게, 기품 있게, 하지만 계산은 철저하게. 입꼬리를 귀에 걸고 눈과 주름 사이에 인자함을 끼워 넣으며 저는 현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긍, 아니, 가족 상봉의 시간입니다. 아니, 가족 상봉의 시간입니다. TV 속에서는 눈물 콧물 쏙 빼며 얼싸안고 뒹구는데 우리 집 거실 풍경은 어째 6.25대 난리는 난리도 아닌 북새통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태풍 매미급으로 밀려들어 온 딸년과 손주 녀석들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오는 길 안 막혔어? 어서 들어와, 어서. 어서 오기는 개뿔. 니들은 집도 절도 없냐? 주말마다 왜 기어이 여길 쳐들어와서 내 황금 같은 휴식을 아작을 내냐고. 내 관절들이 비명을 지르며 파업 선언하기 직전이다. 이것들아. 딸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집 안방인 양 소파에 널브러진 핸드백 옆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엄마, 나 오는 길에 운전하느라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 밥은 아직이지?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얄미운지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는 운전대 잡고 에어컨 바람 쐬며 왔겠지만 저는 아침부터 이 상전들 모시려고 장보고 재료 다듬고 허리 한 번 못 펴고 종종거렸다는 사실을 저 기집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집의 영원한 대형 폐기물. 아니 남편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옵니다.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신문을 펄럭이며 던지는 첫 마디가 가관입니다. 왔냐? 근데 밥은 언제 주냐? 애들도 왔는데 점심은 좀 푸짐하게 갈비찜이나 하지 그래? 저는 행주를 꽉 쥐며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호호, 그러게요. 우리 영감님 배꼽 시계는 어쩜 이렇게 정확할까? 안 그래도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이 화상아, 네가 해라 갈비찜, 갈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푹 끓이려면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데 지금 당장 내오라니. 네 입은 주둥이고 내 손은 요술 방망이냐? 삼시세끼 꼬박꼬박 찾아먹는 것도 모자라 메뉴 타령까지 해? 확 밥상에 숟가락 대신 몽둥이를 올려놓을까 보다. 손주 녀석들은 벌써 거실장을 점령하고 제가 아끼는 수석들을 장난감처럼 굴리고 있고 딸녀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엄마, 애들 좀 봐줘. 나 너무 피곤해라고 징징댑니다. 제 집에서는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고 난리를 치면서 친정만 오면 왜 저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식물인간 모드가 되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시작하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여보, 김치 냉장고에 묵은지 있지? 그거 꺼내서 찜도 좀 같이 해봐. 사위도 온다는데 상이 너무 허전하잖아. 칼질 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탕, 탕, 탕. 도마가 쪼개질 듯한 소리에 딸아이가 깜짝 놀라 부엌을 쳐다보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당신 드시고 싶은 대로 다 해드려야죠. 묵은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바로 그 처치 곤란 묵은지다. 인간아, 쉰내 나는 잔소리 좀 그만하고 리모컨이라도 좀 놓지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길래 늙어서까지 이놈의 밥 짓는 감옥에서 석방이 안 되는 거야. 사위 오면 사위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해. 요즘 세상에 장모가 사위 밥상까지 차려 바치는 집이 어디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징글징글한 인연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풍경. 겉으로는 화목한 3대 가족의 주말 오후지만 제 속은 이미 활화산처럼 타들어가 재만 남기 일보 직전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저는 잠시 서늘한 냉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 차가운 냉기가 제 뚜껑 열린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멍하니 서 있는데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된 남편의 목소리가 제 등짝에 꽂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국이 좀 뜨끈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냉장고의 냉기보다 더 서늘한 한기가 제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날이 차니까 뜨끈한 동태찌개라도 끓여드려야겠네요. 우리 바깥 양반 입맛 없으시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도마 위에 남편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상아, 삼시세끼 꼬박꼬박 찾아먹는 내 위장이 기적이다. 내가 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밥 차려주는 기계로 환생했냐? 네 손은 장식이냐? 국이 먹고 싶으면 정수기 뜨거운 물이라도 받아 마시던가?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금쪽 같은 내 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아이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만 애들 영어 학원비 좀 보태주면 안 돼?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숨도 못 쉬겠어. 그리고 주말에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여행 좀 다녀올 건데 엄마가 애들 좀 봐주라. 순간 제 머릿속 혈관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하원 도우미로 무임금 노동을 한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제 관절은 이미 파업을 선언했고 통장은 링거를 꽂은 지 올해인데 이제는 돈까지 내놓으라니요. 저는 떨리는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한테 말했겠니? 그래,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주말에도 엄마가 봐줄 테니 너희끼리 오붓하게 잘 다녀오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냉동실에 처박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야, 이 도둑놈의 지지배야. 네 새끼는 니들이 키워야지 왜 늙은 애미 골수를 빨아먹냐? 내가 니들 ATM기냐? 365일 연중무휴 무료봉사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상납하라고? 이게 고려장이지 뭐 별거냐?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어쩌자고 니들을 낳아서 이 생고생을 사서 하냐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나는 그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살다 죽을 운명인가 싶어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겉옷을 걸치고 동네 주민센터로 피신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게시판을 바라보는데 서울형 아이돌 봄비 지원 사업이라는 포스터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광고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김 여사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옥분 씨, 저거 몰랐어? 나 저거 신청해서 지난달부터 30만 원씩 받고 있잖아. 손주 봐주는 것도 노동이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그 길로 저는 홀린 듯 창고로 달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은 제 귀에 천상의 하모니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경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했지만 주미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제 딸내 사정이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30만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던 제 노동이 돌봄이라는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묘한 안도감과 존중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나라가 내 딸년보다 낫다. 내 무릎 연골 값이 이제야 책정되는구나. 30만 원이면 친구들이랑 뜨끈한 갈비탕을 사 먹어도 몇 그릇이냐. 이제 당당하게 업무 수행이라고 말하고 용돈 벌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소파와 한 몸인 남편이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밥은?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아유, 여보. 저 이제부터 전문직 여성이에요. 식사는 셀프로 하세요. 저 내일부터 업무일지 써야 하거든요. 벙찐 남편의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꼬우면 당신도 손주 똥기저귀 갈아보시던가. 이제 내 시간은 금이다. 이 삼식이 영감탱이야. 영감, 점심은 국수나 한 그릇 말아 먹을까? 간단하게.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까딱거리는 영감이 툭 던진 그 말에 저의 미간이 0.1초 정도 꿈틀거렸습니다. 간단하게 국수가 라면인 줄 아나 봅니다. 육수 내고 고명 볶고 면 삶아서서 찬물에 헹구는 그 과정이 영감 눈에는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보이나 봅니다. 저는 입가에 우아한 경련을 일으키며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오늘 제가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나가는 날이잖아요. 나라에서 오라고 하는데 빠질 수가 있어야지요. 간단하게는 무슨 네가 물 끓여서 컵라면이나 처먹어라. 이 화상아, 내 무릎 연골이 국수 가락처럼 흐물거리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국수 타령하다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영감은 입맛을 쩝 다시더니 나라님이 부른다니 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 볼륨을 높입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며 신발장 거울을 봅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조끼. 영락 없는 교양 있는 노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다 못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사실 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진작에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한 달에 30시간, 하루 3시간 남짓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정리해 주거나 화단을 가꾸는 이 일이 저에게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식이 영감의 밥상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도피처이자 국가가 보장해준 생존권이었습니다. 마이고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대통령님. 이 늙은이 숨구멍 틔워주셔서 내 이 돈 27만 원, 아니 이제 올라서 29만 원인가. 그 돈 없어도 살지만 그 돈 벌러 나간다는 핑계 없으면 저 인간이랑 하루 종일 눈 마주치다 눈병 날 뻔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거리에 찬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 통장에 찍힐 활동비를 생각하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집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남편 눈치 안 보고 오롯이 내 이름으로 노동해서 번 돈입니다. 이 돈은 저에게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손주 녀석 용돈 쥐어줄 수 있는 자존심이고 친구들과 밥 한 끼 사며 생색낼 수 있는 품위 유지비인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들어갈 옥분 씨가 아닙니다. 저는 동네 어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키오스크, 이제 그깟 기계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척 걸치고 보란 듯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당뇨 걱정에 평소에는 입에도 안 대던 휘핑크림 잔뜩 올라간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달콤하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당분의 짜릿함이 영감 때문에 꽉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기분입니다. 의사가 단 거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스트레스로 죽으나 당 때문에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달다. 인생이 이렇게 써도 커피는 달아야지. 이게 약이다. 약. 영감탱이 잔소리가 독약이고 이 설탕물이 해독제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이나 걱정은 나중에 하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구역의 여왕이다. 창밖으로 짐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갑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급할 거 하나 없어요. 물론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세 통 영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만 저는 우아하게 화면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저 옥분 씨만의 시간이니까요. 전쟁 같던 하루가 지나고 거실에 은은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겨둔 채 안마의자에 몸을 뉘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안방에서 들려오는 저 웅장한 코골이 소리가 오늘따라 승전보처럼 들리네요. 네, 드디어 삼식이 영감님도 잠들었고 손주 녀석들도 제 집으로 돌아갔으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따라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내일은 비가 오려나 봅니다. 저는 주섬주섬 식탁 위에 놓인 요일별 약통을 집어듭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칸칸이 채워진 알록달록한 영양제들이 마치 보석함 같지 않나요? 루테인, 오메가3 관절약, 고혈압 약, 보석은 갯불, 이게 다 내 명줄 늘리는 생명 연장 장치다. 이거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 그 영감밥 차려주다 뒷목 잡고 쓰러질 게 뻔하니까 억지로 털어넣는 거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약으로 배를 채우고 사나 몰라? 남들은 노후가 황금기라는데 나는 약발로 버티는 약물기다. 약물기. 허허, 그래도 이 약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운 차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감님 챙기려면 제가 건강해야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하며 손바닥에 한 움큼 약을 털어 넣습니다.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알약들이 식도 곳곳에 짜릿한 전율을 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네요.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쉼없이 발길질을 해대야 하는 우리네 인생사. 뭐 별거 있습니까? 남들 보기엔 팔자라? 좋은 노년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약통 하나씩은 끼고 사는 동지들이지요. 자, 거기 화면 너머에 계신 선생님도 지금쯤 뻐근한 허리 두드리고 계신 거 다 압니다. 긴긴 하루,
자식 눈치 보랴 배우자 비위 맞추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잊고 저랑 같이 시원하게 물 한 잔 들이키시지요. 내일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자신을 위해 충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다들 약통 꺼내세요.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고생한 나의 오장육부를 위하여 약 한 잔혀. 오늘도 저 옥분 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관절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